앞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그 그래프에다가 제가 뭐를 많이 써서 그거 쓴 다음에 이 아래 있는 걸 한 번 더 읽으면 너무 늘어질까봐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요거랑 요거를 나눴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글로.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위에 다 썼어. 오케이. 자,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그냥 딸락으로 묶으시고 외우실 필요 없죠. 가까워지면 뭐가 있어요? 인력이 있죠. 인력. 그쵸? 오타 좀 고칠게요. 인력에 의해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가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애랑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안정적으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낮아져. 그 대신 가까워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인지하진 못하지만 어이구, 반발력은 증가하고 있다. 얘는 증가 중이에요. 왜냐면 원자끼리 일단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서 사실 알게 모르게 반발력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온 결합은 대체 언제 하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얘랑 얘가 균형을 이룰 때, 무슨 말? 둘이 같아질 때 이온 결합을 하겠다. 그 지점이 우리가 위에서 체크한 빨간색 점. 오케이? 그게 빨간색 점이었고, 그때 그 거리, 그때 그 이온 사이의 거리를 평형을 이룬 거리라고 해서 R2라고 표현을 할 건데, 위에 있는 그래프에는 R0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상관없어. R2로 주든 R0로 주든 그냥 R로 주든 오케이. 그게 그냥 평형 거리다. 평형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A는 뭐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했던 그 구간, 눈으로만 볼게요. 이거 오케이. 요 구간이 A예요. A. 뭐야?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서로 가까워져. 그러면 좋아. 그럼 좋아. 서로 접근. 가까워져. 풀마가 가까워져. 서로 땡겨. 인력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 낮아져. 무슨 말? 안정적으로 바뀌어. A 구간에서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 때문에 안정적으로 바뀐다 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위에서 체크해놨죠. 자, B.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뭐 인력이랑 반발력이 증가해서 우리가 체크할 건 요겁니다. 가까워지는 그 와중에 둘 다 증가해. 인력도 증가하고 반발력도 증가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자끼리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 반발력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둘이 같이 커지다 보면 요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거다. 그리고 그 지점, 인력이랑 반발력이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뭐를?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할 거고, 그때 에너지가 최소다. 그때 에너지가 최소야. 오케이. 인력, 반발력이 딱 둘이 같을 때, 그때가 이온 결합을 이루는 거리가 형성이 될 거고, 에너지는 최소다. 최소다. 마지막 C. 요거 뭐였어? 제가 초록색으로 체크한 거. 초록색으로 왼쪽 위로 올라가게 체크한 부분.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이죠. 너무 가까워지면 인력도 물론 있긴 있지만 누가 너무 커져? 반발력이 커져. 많이 커지니까 화살표 두 개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즉 불안정해진다. 오케이.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사실 요거랑 요거를 하시려면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맞나? 이걸 하시려면 뒤에서 배우는 이온이랑 원자의 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지문을 해석하기 위한 정도만 설명을 할 거예요. 어차피 그거에 대한 수업은 나중에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정도만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렇게 어디 뺑기 쳐놨다가 나중에 뭐 누구한테만 따로 알려준다든지 그러진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줄 거야.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 이온 반지름 아까 우리 얘기했죠.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두 개가 있는데 원자 반지름은 말 그대로 원자의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이온의 반지름이야, 그쵸? 얘가 말한 건 요거. 이온 반지름이 클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커진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 그려봅시다. 일단 NaCl이랑 NaF를 비교를 할 건데 Na 플러스를 그 뭐라고 해? 여기다가 일단 NaCl을 그릴 건데요. Na 플러스 두 개를 그려야겠죠. 위아래 얘네를 비교할 거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을 잘 쓰셔가지고 가능하면 그 최대한 비슷하게 크기를 같은 거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Na 플러스 두 개 그리세요. 오케이.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그 다음에 얘네는 각각 Cl-랑 F-잖아요, 그렇죠? 누가 클 거냐면 일단 크기는 얘가 더 클 거야. 알겠죠? 대신 이 친구들은 얘를 좀 극단적으로 크게 그립시다. 플루오린은 대신 Na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리세요. 얘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만 그냥 일단 크게 그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그리고 Cl-는 조금 이제 좀 더 크게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그리시고 얘가 Cl-.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얘네가 이온 결합을 이룬 상태라고 보세요. 딱 알맞게 닿아 있다라고 보시고 이때 우리 뭐 잰다고? 이온 사이의 거리, 이 Re. 오케이. 요거 이온 사이의 거리고 이온 사이 거리 어떻게 재? 중심이랑 중심을 잰다라고 했죠. 아래 있는 거 중심이랑 중심을 재면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 이만큼이죠. 중심이랑 중심이 거리가 이게 Re. 얘에 대한 R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랑 여기 이만큼이죠. Re가.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려놓고 보면 아니 반지름 큰 것끼리 만나면 걔네끼리의 거리도 당연히 커진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반지름이 커지면 걔네끼리 요 거리 R2도 같이 커진다. 오케이. 그 얘기 한 거고. 자, 마지막. R2에서의 2가 클수록 뭐가 2가 에너지가 클수록 이온 결합의 물질 요게 녹는점이 높냐. 자, 에너지가 클수록 녹는점이 높다. 자, 우리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멘트가 들어가야 정확하냐면 R에서의 에너지의 크기라고 해야 돼요. 크기 절대값을 씌워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애가 이온 결합을 했어. 그때 얘의 평형 거리가 요 정도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그때 얘 에너지가 한 이쯤 된대요. 여기 이쯤 된대. 오케이. 얘가 말한 에너지의 크기는 0으로부터 해서 이만큼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저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저만큼. 저게 에너지죠. Y축 요 폭.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보다 더 깊게 그럼 각각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죠? 얘는 저 정도. 오케이. 이 친구는 이 정도죠. 그쵸? 반면에 얘는요 이 정도죠. 오케이. 얘는 뭐 편하게 그리셔도 되고 하나만 그리셔도 되고 그냥 비교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말한 건
이 에너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녹는 점이 높아. 무슨 말이냐? 이게 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여러분들 그렸잖아. 얘보다 그러니까 폭을 깊게 그리면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애보다 이렇게 더 깊게 생긴 애가 에너지의 크기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안정적이지. 더 아래쪽으로 꺼지면 꺼질수록 마이너스가 점점 생기는 거니까 더 안정적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더 안정적이니까 녹이기 어때? 녹이기 힘들다. 오케이. 더 안정적이라 녹이기가 힘들다. 여기. 자, 여러분 지금 일찍 가셔야 되니까 후딱후딱 해봅시다. 자, 이온계란 물질의 녹는 점은 대부분 높대요. 그러니까 녹이기 힘들대. 녹이기 힘들대. 뭐 그렇겠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딱 결합을 하고 있는데 녹이기 힘들겠죠. 자, 녹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녹이기 힘들어. 액체로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죠? 녹이기 힘들다. 액체로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액체로 만들기 어려우면 웬만하면 고체로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액체로 만들기 어려워. 그럼 고체로 있겠다. 그리고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얘네가 잡아당기는 그 힘이 클수록, 그리고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1가 혹은 2가 혹은 3가 오케이? 전하량이 클수록 아니면 얘네가 가까이 붙어서 결합을 할수록 오케이? 녹는 점이 높다. 우리가 뭐를 비교할 거냐면 요거 두 개. 이온의 전하량, 이온 사이의 거리.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얘네는 1가, 다 1가짜리 결합한 물질이고요. 여기는 2가짜리들만 결합한 물질인데 은서, 녹는 점이 어때? 1가, 2가 중에 누가 더 높아? 2가가 더 높죠, 그쵸? 월등히 높아요, 2가가. 뭐 한 3배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쵸? 자,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은 거죠. 더 결합을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비교할 수 있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같은 1가 안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녹는 점도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있죠. 얘네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 그쵸?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녹는 점은 높아진다. 근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 그쵸? 왜냐면 뭐 이온 사이 거리 이게 달라지면 녹는 점이 다른 거 알겠어. 근데 전하량 보세요. 아니 플러스 1이랑 플러스 2 그러니까 하나 차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녹는 점의 차이가 몇 배씩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얘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애인 거죠. 녹는 점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이온의 전하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 봐봐. 2가짜리 275 거리에 있는 거랑 1가짜리 231 거리에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거리는 얘가 훨씬 짧은데, 그쵸? 근데 녹는 점은 얘가 거의 2배 높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누가 중요해서 전하량이 중요해서 이온의 전하량, 얘가 녹는 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애다. 거리가 어떻든 그냥 1가짜리보다 2가가 무조건 높다. 그냥
전화량이 우선이다. 얘가 우선순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아래 있는 건 통합과학 때 이미 했었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이거 다 했죠. 공유결합 배우면서 비교하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 그냥 안 통해.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고 뭔가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 하죠. 고체면은 딱 NaCl 결합해 있는데 대신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기가 또 통할 수가 있죠. 왜?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화 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양음으로 나누어지니까 얘네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전기가 통한다. 두 번째, 결정의 부스러짐. 뭐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져요. 쉽게. 아니 NaCl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면 근데 왜 쉽게 부러지냐?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교차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잖아. 규칙적으로.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한 칸만 툭 건드려서 배열이 하나씩만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것끼리 마주보게 되거든요. 오케이? 내가 하나만 툭 건드려도 같은 것끼리 마주보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내 반발력 작용하면 밀어낼 거고 한 군데가 무너지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 뜻이야. 그런 뜻.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요거는 물의 구조, 그 다음에 NaCl 구조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합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이온결합 물질은 그냥 물에 잘 녹는다.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이게 끝. 나머지는 더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없다. 여기로 그 설명 들으셨죠? 다음 주 목요일이 무슨 날? 크리스마스라서 학원 안 열어요. 알겠죠? 그래서 목요일이 클리닉인 친구들은 수요일 금요일 날 언제 올지 정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숙제 설명도 다 들었지? 숙제 일단 교재에 있는 거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완자 부교재를 사서 하시고 그것까지 끝났으면 와서 검사만 받고 딱 가면 돼. 오케이? 근데 추가 문제를 풀고 싶으면 따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거 풀고 가셔도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두 개, 세 개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매번 와서 파트별로 클리닉을 다 하면 양이 많을 거라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걱정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걱정이라기보다는 더 힘드실 거라. 여러분들이 고1 때보다 당연하게 고1 때 했던 만큼 공부하면 떨어져요. 성적.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 몇 배 더 열심히 할 거고 그 수강자의 폭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던 만큼 하겠다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던 것보다 일단 더 해야 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 게 고2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가 좋은 등급을 받고 싶으면 1등급이랑 같이 공부하고 같은 시간 자고 이러면 안 돼. 당연히 1등급이 3시간 공부해. 나도 3시간 공부해. 그럼 똑같이 1등급 받고 2등급 받는 거죠. 그냥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본인이 목표가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반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계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과생들이니까 뭐 수학 쪽으로 가든 아니면 뭐 과학 쪽으로 가든 그러면 그 과목의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국영수 버려라가 아니라 국어 영어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뭐 화학, 공학, 전자, 공학 이런 데를 갈 거면 그거랑 관련된 과학 과목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너무. 그러니까 이수수를 떠나서 그냥 그거 잘하면 중요하다고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뭐 다른 과목 망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한 거 뭐 그쪽으로 밀고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어 영어도 물론 중요는 해요. 중요한데 이제 과학 이수수가 3이라 예를 들어 3개 선택하신 분들은 그럼 9잖아요. 과학만 9잖아. 그쵸? 4개면 12잖아. 여기 4개 없나?
아무튼 내기한 친구는 12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그냥 과통 열심히 해야 돼. 오케이. 일단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고 그 좋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좋아요. 그 통합과학에서는 한두 개 실수하면 등급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분명 내가 얘보다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험 보면은 한두 개 실수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행히도 고2 때는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개 실수해도 등급이 안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신 제가 말하는 기준은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하위권에서 한두 개 실수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4번 찍은 애랑 5번 찍은 애 있으면 아니 운 좋은 애가 몇십 등 위에 있을 텐데 아마. 근데 이제 상위권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뭐 1등부터 20등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1등이 한두 개, 그러니까 3개는 에바고 한두 개 정도 실수해도 1등급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수준대로 정말 하는 만큼 딱 나와요. 잘하는 만큼 실력대로 딱 나와. 정말. 그래서 오히려 공평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공평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고2 때가 공평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한두 개 실수해도 등급이 안 바뀌거든요. 오케이. 그 정도로 시험이 이제 변별도 있게 조금 어렵게 난이도 있게 나올 거니까 이번에 실수해서 뭐 등급이 조금 낮아졌다거나 뭐 수행 좀 깎여서 어떻게 됐다거나 속상하실 수 있어. 당연히 속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고2 때는 그런 리스크가 줄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 검증을 받는 건 고2니까 고1 때 아프면 이제 잘 묻어두시고 겨울방학 때 뭐라도 열심히 건지시고 요것만 하고 집에 갑시다. 일단 이온결합 물질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기를 가해서 분해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에 플러스 마이너스 힘을 주입을 딱 하면 얘가 분해가 된대. 그래서 이 실험을 왜 하냐? 결론.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이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냥 이온결합 물질 왜 해? 이걸 통해서 너가 뭘 할 수 있어? 아, 이온결합 물질엔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요거 하나 알려고 하는 실험이야. 그냥 알겠죠? 이거 왜 해? 이거 하려고. 이거 검증하려고. 자세하게 봅시다. 우선 염화나트륨 용융액. 이거 뭐야? 염화나트륨이 녹아있는 용액이니까 이 안에 이온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진성, Na 플러스는 누구 좋아해?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좋아하겠죠. 1로 가려고 하겠네. 그쵸. 당연하죠. 뭐 절로 가겠죠. 그럼 얘는요? 얘 플러스 좋아할 거 아니야? 뭐 1로 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으로 대전된 요 물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확대했죠. 동그라미 확대했죠. 를 보시면 플러스 막대에는 Cl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마이너스 막대에는 Na 플러스가 붙었어요. 그리고 확인해야 할 거. 얘는 지금 Cl 마이너스고 전자 승민 전자는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전자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움직일 수 있어요. 원자핵은 못 움직이지만 전자는 왔다 갔다 되니까 지금 음이온 양이온 돼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 있는 전자가요. 이 막대로 이렇게 점프. 오케이? 전자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거 따라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로 점프한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애 찾아가는 거죠. 플러스 어디 있어? 반대편에 있네. 해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요거를 쭉 타고 어디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여기 얘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얘네가 넘어온 거야. 알겠죠? 얘네가 이거 쭉 타고 넘어와서 1로 온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한테 가면 되지. Na 플러스한테 가면 되지. 오케이. 근데 이 실험을 하면 전자가 관여하는 걸 대체 어떻게 하냐? 자, 저 염화나트륨 용융액 안에 들어있던 건 얘랑 얘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결과물에 이런 게 나온대. 이런 게 나온대. 이거 왜 이래? Na 플러스가 왜 NA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갑자기 왜 멀쩡한 Cl2가 돼? 전자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쵸? 그럼 얘네 결합 자체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결합이었구나 라고 그냥 결론을 내린 거죠. 자세하게 볼게요.
Na 플러스가 전자를 얻고 멀쩡한 Na가 됐어. 이거 뭐죠? 산화 환원 중에 뭐게? 재지형, 오민주. 전자를 얻었어. 환원. 오케이. 쓸게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선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나트륨 이온이 환원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플러스 극에서는요. C의 마이너스가 전자를 잃었죠. 산화 반응이 일단 저기에서 일어났고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잃은 이 전자가 어디로 간 거야? 이 전자가 얘 거라고요. 저 전자가 누구 거? 제 거다. 제 거다. 한마디로 물의 전기분해가 아니라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실험에서 마이너스 극에선 이런 반응이, 플러스 극에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전체적인 식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더 할 거예요. 요 식이랑 요 식을 더 할 거야. 알겠죠? 얘랑 얘를 더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 화살표 기준으로 더해. 그럼 왼쪽에는 요거 두 개 내려오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요거 두 개 내려와. 그럼 오른쪽에 뭐뭐 내려와? 요거랑 요거 일단 내려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이항시킨 거거든요. 이항. 얘를 이항시켜도 돼. 이 화살표 기준으로. 그래서 전자는 사라져요. 오케이. 식에서, 식 자체에서. 왼쪽에 있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오고 얘도 내려왔다가 이항시켜가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얘랑 그냥 사라진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식 정리를 하시면 뭐 이런 식이 나온다.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전기분해 실험에서 얘네가 이렇게 산화환원을 거쳐가지고 멀쩡한 Na 그리고 Cl2 얘는 기체 써주는 이유는 실험 결과를 주고 뭔가가 기포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그 기포가 Cl2냐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체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오케이 다 했고요. 요거 1번만 잠깐 볼래요. 1번 알려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기억 니은까지만 일단 읽고 뭐 기억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실 수 있을 거고 그쵸? 니은에서 얘랑 얘의 결합을 해리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 결합을 끊겠다 라는 얘기. 오케이. 그 결합을 끊겠다. 그래서 이만큼이 필요하냐? 네, 맞아요. 이때 이온 결합을 이룬 거기 때문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딱 떼버리면 이때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멀어질 때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서 결합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서 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결합을 끊기 위해선 그 에너지를 0으로 만드시면 돼요. 0.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제가 알려주려고 한 건 디귿이거든요. 디귿. 자, KCl을 보래요. KCl. NaCl이랑 KCl을 비교할 건데 NaCl, KCl. 근데 어차피 이온 사이의 거리 R2를 잴 건데 Cl 마이너스는 똑같이 있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그럼 누구의 크기만 비교하면 돼? K랑 Na 이 둘의 크기만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둘 중에 크기가 누가 크냐면 얘가 커요. 얘가 왜 큰지는 나중에 알려줄 거야. 알겠죠? 나중에 알려줄 건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럼 얘가 크기 큰 거 알았으니까 평형 거리 R2 혹은 R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쵸? 그거대로 질문 가지고 푸세요. 짐 천천히 싸시고 숙제 꼭 하고 그 답지를 한 월요일쯤에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풀고 답 맞추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러 오시고 완전 부교 얘들 꼭 사야 돼. 그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파란색, 생파란색 2022 계정으로 사야 돼요. 알겠죠? 2022 계정. 어디서 멈춰주세요.